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 그리고 소식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보다 침울하시네요. 왜 이렇게 기가 죽으셨어요? 이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한일전. 네, 좋네요. 요코하마 악몽, 참사, 굴욕 이렇게 싸늘한 여론입니다. 네. 무기력한 경기력 끝에 0대3으로 졌어요. 네. 유효 슈팅이 울산 이동준이 때린 중거리포 딱 하나였고. 중거리포요? 네, 그마저도 후반 39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슈팅조차 때린 적이 잘 없는 거예요. 슈팅 수가 4대15. 유효 슈팅은 1대9로 내용과 결과에서 모두 졌다. 네. 역대 한일전 최다골 패배 타이 기록인데요. 1974년에 1대4로 졌었고 10년 전인 2011년 삿포로 평가전에서 0대3으로 졌고 그리고 어제에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제도 이 소식 경기 열릴까도 얘기하셨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진영 자체가 그렇죠. 2군 전략이다 보니까 사실 질 수도 있겠다는 하시는 그런 걱정은 들었는데 그쵸.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아니 그래도 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길 수가 조금 전력상으로 힘들긴 한데 하죠. 원칙 있게 졌다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있지만 원칙 있게 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를테면 골도 주고받고 그렇죠. 이를테면 그렇더라도 이거 유효슈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1대9가 이거 뭡니까? 이건 말 안 되죠? 예. 헛된 꿈을 제가 좀 꾸었던 것 같은데 기회 못 잡았던 선수들 패기 있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달려들고 저런 선수도 있었네 하면 정말 팀도 좋고 못 왔던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좋을 거잖아요. 어제 보니까 킥오프 전에 손흥민 선수가 SNS에다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응원할게요. 다 같이 응원해요. 굿럭 보이즈 하면서 하트 뿅뿅해서 SNS를 올려놨던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실 축구 기자들이 축구를 많이 애정을 하는데 어제 분위기 뭐냐면 몸싸움에서까지 지는 한일전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일전 생각하면 거칠게 투지로 몰아붙이고 일본 선수들 사실 아기자기하게 패스 축구 좋아하니까 그런 걸 아예 못하는 일본이 당황해서 허둥지둥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를테면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 때도 그랬고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결승전 이럴 때 보면 일본 니들한테 안 져 이런 패기, 투지, 투혼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어제는 그런 게 실종돼서 결과만큼이나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용어로 요즘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 군기가 빠졌다. 네. 좀 지나친 말인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진 거는 또 선수들의 투지도 그렇지만 또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벤투 감독의 전술 이거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벤투 감독이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공격 쪽, 중앙 쪽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패스 뿌려주고 저런 패스가 있었어? 하는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공격에 물꼬를 트는 일을 잘하는 선수인데 최전방에 박아놨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제로톱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수비를 끌고 내려와주면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가서 뒷공간을 좀 침투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고립이 됐어요. 밑에서부터 착착 올라오는 그 빌드업 축구가 전혀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립이 됐고요. 중간에는 계속 뻥 뚫려서 역습으로 허용하고 그러다 골 먹으니까 또 와르르 계속 또 뒤로 엉덩이 빼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전술 자체가 잘못이 됐는데 더 화가 났던 거는 어제 경기의 최고 스타가 사실은 이강인 선수예요. 보시면 어제 중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일본 중계진 카메라도 시작부터 계속 이강인 선수 원샷을 잡았단 말이에요. 집중 조명을 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한국 축구를 이끌 중심이자 사실 간판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일본전에서 그것도 전반에 바로 빼버린 거는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들 말로는 GG를 선언한 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술을 고쳐서 기회를 살려서 이제 후반에도 좀 뛰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 월드컵에 해잖아요 벌써. 그래서 아시아 2차 예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최종 예선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최종 예선 하면 늘 우리랑 일본이랑 호주, 이란 늘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거의 2분의 1 확률로 일본이랑 또 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 빠진 경기를 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그러게요.
자, 뭐 현장에 간 기자들도 참 기자회견 했을 텐데 네. 분위기도 참 침울했겠습니다. 화상이라서 맞다. 그렇죠. 예, 교감이랑 화상이었죠. 현장감이 조금 없는데 예. 그래서 더 침울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벤투 감독 근데 어제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유럽파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그런 가정은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패배 책임은 나에게 있고 개선할 점을 찾겠다.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 주장의 요시다 마야, 뭐 이탈리아 삼프도리아에서 뛰는 선수인데 예. 승자의 여유일까요? 뭐 예. 아주 좋은 준비가 됐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의 그 반대 여론도 무릅쓰고 일본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 공격수 손흥민이 오면 완전히 한국은 다른 팀이 될 거다. 이렇게 뭐 덕담도 해줬습니다. 그래요. 해외파는 일본에서 이제 바로 출국을 했고요. 감독이랑 코치진은 또 국내파 선수 16명은 오늘 4시 반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고요. 예. 바로 파주 NFC에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데 계속 같이 있을 텐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러게요. 어린 선수들 많으니까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보약으로 삼길 바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보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역 시험 때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중계상으로 봤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래요? 다닥다닥 붙어 있고 중간에 도시락 먹는 사람까지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예. 이게 사실 7만석 규모 제일 큰 경기장이라서 1만 명이면 또 야외기도 하고 해서 거리두기 뭐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의외로 조금 네. 허술해서 힘들었고요. 예. 네, 뭐 도쿄올림픽 해외 관중을 일단은 안 받기로 했는데 국내 관중을 받을 거냐, 그럼 받으면 몇 명을 받을 거냐 이거를 4월에 결정을 하거든요. 예. 어제 축구 경기, 다음 달에 수영, 육상 국제대회 보면서 네.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